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에서 남자들은 갖다 주는 음식 받아먹고 여자들만 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뜻밖의 이유로 해결이 되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결혼 3년 차 주부입니다. 3살짜리 아이 하나 있습니다. 맞벌이 하다가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고 곧 복직 예정입니다. 남편과 시댁에서 여자들만 일하는 것으로 많이 싸웠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몸종이 아니잖아요. 시댁에 가면 소파에서 TV를 보는 신랑과 아주버님, 그리고 시댁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내내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님, 형님, 저는 이런 것이 너무 싫어서 신랑과 한참을 옥신각신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8살 많아 40대 후반입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과 동갑이고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다들 좋은 분들이시고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버님네는 시댁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그때마다 우리 가족도 얼굴 볼 겸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가면 저는 바로 부엌으로 직행합니다. 어머님과 형님이 부엌에 계시기 때문에요. 신랑은 소파로 직행해서 아주버님과 TV 보면서 있어요. 저는 어머님, 형님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합니다. 다 먹고 어머님, 형님이랑 설거지 및 뒷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과일과 차를 내갑니다. 두 형제는 계속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명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제사는 없앴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부엌에, 형제들은 거실에 있는 것이 무슨 공식과 같이 굳어져 있는 시댁 문화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 초에 한 번은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할 때 신랑 보고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남자들도 함께 일하는 문화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랑 형님이 신랑 나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가 몇인데 도련님이 설거지를 하냐며 형님이 앞장서서 신랑을 내보내더군요. 결국 저랑 형님이 설거지를 했어요. 네, 그까지 설거지 오래 안 걸립니다. 1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형님과 함께하면 20분이면 해요. 제가 혼자 해도 됩니다. 힘들지도 않고요. 근데 저는 여자는 일하는데 남자들은 갖다 바치는 음식 먹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싫은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40대 후반인데 고리타분하고 가부장적인 마인드로 꽉 찬 분입니다. 이런 문화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분이시죠. 형님도 본인이 부엌 일을 하고 남자들은 TV나 보다가 갖다 주는 음식 받아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전업주부세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벌이인데요. 저희 신랑 친정에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대접만 받고 옵니다. 근데 저는 시댁에 가면 왜 이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남자가 돈 벌고 여자가 집안일을 하던 옛날에나 당연시 여겨졌을 문화이고 지금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세상인데 이런 문화는 왜 바뀌지 않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한때는 신랑과 이런 생각의 차이로 티격태격하다가 신랑이 그럴 거면 그냥 시댁에 가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 형님은 시댁 가서 혼자 고생하고 동서 하나 있는데 그 동서가 시댁에서 일하기 싫어서 시댁에 남편만 보낸다는 사연의 주인공이 될 것이 마음에 걸려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을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고 일이 많건 적건 간에 함께 하면 시댁에 가는 것이 더 즐거울 것 같았거든요. 여자들이 저녁을 준비하면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얘기를 남편과 많이 해봤는데 남편은 항상 시댁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한국 문화가 이런데 뭐 어쩌란 말이냐. 시댁에 가면 얼마나 간다고 그러냐. 고 말했고 저는 몸이 힘들다고 내가 이러는 것이냐. 불합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 아니냐고 받아치며 결론 안 나는 말싸움을 해왔습니다. 서로 고집을 꺾지 않다 보니 감정 싸움이 되더군요. 남편과 사이도 나빠지는 것 같은데 곧 추석이 다가오니 형님이 마음에 걸리지만 이번 추석에는 진짜로 시댁에 가지 말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저와 대화를 할 때 동생처럼 다 받아주고 편들어주던 것을 생각해서 시댁에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신랑에게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진짜 형님 봐서 추석 전날에 음식하러 갔습니다. 형님은 이미 와 있었고 어머님이랑 음식 준비하느라 분주한 분위기였어요. 전을 부치며 형님과 시어머니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나 해보자는 생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매번 여자들만 이렇게 일하고 남자들은 저렇게 TV나 보고 빈둥거리는 것이 꼴보기 싫다고 했어요. 이런 불만을 신랑에게 여러 번 얘기했고 신랑과 말다툼을 한 내용도 얘기했습니다. 형님은 이까짓 거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불만 없이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어차피 할 거 그냥 불만 없이 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듣고 싶던 얘기는 아니었지만 형님의 말이 뭐 완전 틀린 말씀은 아니라 그냥 듣고 말았는데 어머님이 당신도 그게 젊었을 때부터 불만이셨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세대에도 맞벌이하며 사는 집 많았고 당신도 맞벌이를 하셨었는데 집안일은 어머님이 다 하셨다고 하시더니 그땐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앞으로 집안일 다 하시라고 하셨을 것이라며 이젠 나도 못해 먹겠다 이러시더군요. 형님과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몰라 어머님을 바라봤는데 어머님은 우리 음식만 하고 나가서 커피나 마시고 오자. 치우는 건 저것들 하라고 하고 이러셨어요. 코피란 단어가 그렇게 세련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네요. 어머님이 음식 다 되어갈 때쯤 아주버님과 신랑을 부르더니 우린 음식 다 하면 나가서 놀다 올 테니 너희들이 깨끗이 부엌 정리하고 설거지도 전부 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뭐지? 하는 표정의 아주버님과 신랑을 보며 어찌나 통쾌하던지 정말.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케이크랑 커피를 먹으면서 어머님 젊을 때 얘기, 어머님 시집살이 얘기 등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지 결혼 8년 만에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러셨습니다. 저것들은 음식을 할 줄 모르니 음식은 우리가 하고 치우는 것이나 시키자고요. 어머님 친구분들 말씀 들어보면 사위가 와서 밥 먹고 설거지도 하고 집 청소기도 돌린다며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으니 손주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우리 집도 남자도 일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한참을 어머님 젊으셨을 때 이야기, 어머님의 사상, 철학 등을 듣다가 시댁으로 돌아가 보니 부엌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조카들이 우리 아이와 놀아주고 아주버님과 신랑이 다 치우고 설거지를 해놨더군요. 시댁에서 자는데 사실 제가 잠자리 바뀌는 것에 예민해서 친정에서도 안 자고 오는 사람인데 그날 시댁에서 정말 꿀잠 잤습니다. 차례 지내고 제기들 전부 아주버님과 신랑이 설거지하고 점심 먹고 아주버님네는 형님 친정으로 가고 저희는 저녁까지 먹고 친정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요. 전에는 점심 먹고 얼른 친정에 갈 생각만 했는데 그날은 저녁을 먹고 친정에 가면서도 혼자 적적하게 계실 어머니가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신세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도 모르고 괜히 신랑과 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봐라, 내 말이 옳아서 당신 엄마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냐? 하고 신랑을 놀려주고 싶지만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시댁에 가는 것이 앞으로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날 아니어도 쉬는 날에 어머님과 커피 한잔 하러 가끔 가려고요. 너무 자주 가면 어머님이 싫어하시려나요? 사이다 중에 사이다네요. 시어머님 참 지혜로우시네요. 행동 하나 바꿔서 며느리를 살가운 딸로 바꾸셨으니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